김장하고 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당장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책임감이 이렇게 없어? 친정아버지의 부고를 받은 지 불과 30분.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 할 시간이었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머니? 개처럼 부려먹고 저희 아빠 죽는 날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손님 응대하느라 밤새 일했던 날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날들. 큰아들 부부는 놀기만 하는데 혼자 주방을 지켰던 모든 순간들. 됐어. 이제 끝이야. 그녀가 양념통을 집어들어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딸들은 거의 엄마 팔자 따라간다. 그녀가 20살 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며 했던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였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된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파출부. 가리지 않았죠. 엄마처럼 살지 마라. 제대로 된 남자 만나야 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든든한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요. 그리고 26살 되던 해 그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남자는 건실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웃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편이야 나아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 뒤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곱창집 하시거든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하는 집안이라니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남자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수도 있었죠. 형님 내외분도 좋은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정 쪽 하객이 적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이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말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잘 왔어.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그녀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집안 같았거든요. 형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시동생 부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 많았죠. 형제가 둘뿐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톱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죠. 형수님, 우리 잘 지내요. 시동생 아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대답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근처였죠. 그녀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주말에는 시댁에 들르는 일상이었죠. 우리 곱창집 장사 잘 돼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댁 방문은 한 달에 2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럭저럭 하지. 요새 손님이 좀 줄긴 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주방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죠. 직원도 2명뿐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장사 안 도와드려요? 그녀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시댁에 올 때마다 선물만 들고 왔죠. 일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은 원래 그래요. 어머니가 뭐라 안 하시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시동생 부부는 시댁 근처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주 만났죠. 그녀는 가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가 좋아 보였거든요. 형수님은 회사 다니시잖아요. 힘들죠? 시동생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서요. 전 집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피곤해요. 시동생 아내가 웃었습니다. 손톱을 보며 말했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구나. 결혼 1년 차가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평범한 신혼생활이었죠. 남편은 성실하게 출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엄마 말대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어.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시댁도 별 간섭이 없었고 남편도 다정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죠. 그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8시쯤 들어온다는 연락이었죠. 하지만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 맞으신가요? 병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허리 2번째, 3번째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대신 설명했죠.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환자분이 그 자리를 지나가시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었죠. 회식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당한 거였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죠. 친정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바빠서 못 가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장사하는 집은 원래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죠. 최소 6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은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태로는 앉아서 일하는 것도 힘듭니다. 재활 치료 결과를 봐야죠. 남편의 회사는 한 달 뒤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리해고 대상이 됐죠. 보상금은 적었습니다. 1년 반 근무한 신입 수준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죠. 남편은 집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출근 전에 남편 아침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병원 동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재활치료를 함께 받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했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여전히 들 수 없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면접에서 건강 상태를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좋은 곳 나올 거야. 그녀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죠.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부 전화가 오지 않았죠.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새 좀 힘들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죠. 우리도 요새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미안하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친정어머니가 푼돈이나마 보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기력해졌죠.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녀의 월급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죠. 대출을 알아봤지만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여전히 취직이 안 됐고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죠. 그동안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가게에서요? 그래. 요새 직원이 또 나가서 사람이 부족하거든. 와서 도와주면 월급 줄게. 시어머니의 말은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회처럼 들렸죠.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아. 돈이 필요하잖아. 조금만 참고 해보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너무 심하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일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일부터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도했죠.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재활하고 자신은 일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힘내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죠.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곱창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였죠.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받아둘렀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15개 정도 있었죠. 주방은 뒤쪽에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주방부터 보자. 시어머니가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따라 들어갔죠. 곱창을 굽는 철판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양념통들이 줄지어 있었죠. 여기서 곱창 손질하고 양념하고 구워서 내보내는 거야.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손님이 많을 때는 혼자서 다 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홀도 봐야 해. 직원 한 명 있긴 한데 그 애는 서빙만 해. 주문은 내가 다 받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불안해졌죠. 일이 생각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마감도 내가 해. 설거지, 청소, 정리. 다음 날 준비까지. 네. 월급은 150주마.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죠. 150이면 최저시급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물끄러미 보더니 입을 열었죠. 며느리. 네. 너 진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 네, 물론이죠.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죠. 내 밑에서 5년만 일해봐. 5년이요? 그래. 5년 동안 제대로 일하면 이 가게 너한테 물려줄게.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게를 물려준다니. 정말이세요? 그럼. 나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 언제까지 이 일 하겠니? 큰아들은 장사에 관심 없고.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5년이면 너도 일 다 배우고 가게도 내 거나 마찬가지지. 어때?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년.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가게를 물려받는다면 그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재활만 잘 끝내면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거였죠.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각오 단단히 해. 일 쉽지 않아. 시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죠. 곱창 손질부터였습니다. 냄새가 고약했고 손에 기름이 잔뜩 묻었습니다. 물로 씻으면서 해. 깨끗하게 안 하면 손님들이 뭐라 해.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씻고 또 씻었죠. 양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마늘, 생강. 그녀는 메모하며 따라했습니다. 맛을 봐. 좀 달아요? 그럼 간장 더 넣어. 몇 번을 반복한 끝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이제 이 맛 기억해. 오후 4시. 드디어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주문 받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달려갔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곱창 2인분, 소주 2병.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곱창을 철판에 올렸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눈이 매웠죠. 저기요. 여기 물 좀요.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이 불렀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라 들고 갔죠. 저기요. 여기 곱창 익었어요. 또 다른 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곱창을 뒤집고 접시에 담아내갔죠. 숨이 찼습니다. 주문이요. 여기 반찬 더 주세요. 계산이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쉴 틈이 없었죠. 주방과 홀을 오가며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만 했습니다. 직원은 서빙만 했죠. 주방 일은 온전히 그녀 몫이었습니다. 저녁 8시, 손님이 가장 많을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모두 찼죠. 빨리빨리 해.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곱창 굽고 양념 바르고 접시에 담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가 됐죠. 아줌마, 여기 곱창 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구워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정신 차려. 손님들 다 나가겠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집중했죠.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였죠.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끈적했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죠. 바닥도 닦고 테이블도 다 닦아? 시어머니가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였죠. 새벽 1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녹초가 돼 있었죠. 내일도 9시까지 나와. 시어머니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네. 그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그녀는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5년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잠들기 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참자. 5년만 참으면 가게가 내 거야.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게 일에 익숙해졌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곱창 진짜 맛있어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녀가 양념 비율을 조금씩 조정한 결과였습니다. 요새 장사 잘 되네. 시어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월급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이 됐고 손님도 많이 늘었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월급? 지금도 많이 주는 건데? 하지만 물가도 올랐고 우리도 돈 없어. 재료비 다 올랐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죠.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5년 채우면 가게 주기로 했잖아. 조금만 참아.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요. 신우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건강식품이에요. 몸 챙기셔야죠. 신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동생도 봉투를 하나 꺼냈죠. 어머니,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자신은 1년 넘게 일하는데도 월급 한 푼 못 올렸는데 저 사람들은 가끔 와서 선물만 주면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형수님, 일 많이 힘드시죠? 신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힘들 텐데. 근데 장사는 잘 되나 봐요? 손님 많던데? 네, 그럭저럭요. 신우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좋네요. 입지도 좋고. 그러더니 나가면서 시동생에게 작게 속삭였죠.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대박이겠어.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우리가 받으면? 내가 5년 채우면 받기로 했는데 3년 차 매출은 더 올랐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메뉴를 제안했거든요. 어머니, 막창도 팔아보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막창? 손질이 더 까다로운데.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 막창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반응이 좋았죠. 매출이 30%가량 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일도 더 늘었고. 아이고, 돈이 어디 있니? 막창 재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생신이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신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시동생은 꽃다발을 안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 65세, 아직 젊으세요. 어머,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을 모아서 산 목걸이였죠. 어머니, 이것도 드려요. 아, 그래. 시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받았습니다. 큰아들 부부 선물과는 반응이 확연히 달랐죠. 형수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신우이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에이, 그래도 힘드실 텐데. 근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5년 채우면요. 아, 그렇구나. 신우이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죠. 4년 차. 그녀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죠. 손은 화상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몸 상하겠어. 그만둘까? 아니야. 1년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년만 더. 그럼 이 가게가 내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년이면 5년이에요. 그래, 알아. 가게 인수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1년 남았잖아. 시어머니가 대충 넘겼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죠. 그 즈음 큰아들 부부가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지. 일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가 다 하니까. 그래도 나이 드시면 힘드실 텐데. 시동생이 거들었죠.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지? 설마
5년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2달 뒤면 정확히 5년이에요. 그래. 가게 명예 이전은 언제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글쎄,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어. 네. 5년 채우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4년 넘게 혼자 다 해왔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되는 건 다른 문제야.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설마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얼마나 될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었죠.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큰아들 부부와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정확히 오늘이었죠. 드디어 오늘부터 이 가게가 내 거야.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큰아들 부부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신우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왜 계세요?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그녀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정확히 5년 되는 날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알아. 그럼 가게 명예 이전은? 그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5년이라고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내가 완전히 혼자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5년 동안 혼자 다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내가 이제 장사 배우고 싶대. 네. 그게 무슨. 가족인데 같이 하면 되지.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하얘졌죠.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5년 일하면 물려준다고. 약속은 약속이고 상황이 바뀌었어. 상황이요? 무슨 상황이요? 큰아들이 요새 사업이 안 돼서 힘들대. 가족끼리 도와야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너도 월급 받았잖아. 월급이요? 최저시급에 하루 15시간씩 일했는데요? 그래도 일자리 준 게 어디야? 남편 아픈데 어디 가서 일할 때 있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일단 큰아들네랑 같이 일해봐.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자. 나중이 언제인데요? 그건 두고 봐야지.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죠.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였죠. 형수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비율은? 복잡해. 그냥 형수님이 해주세요. 신우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동생은 더 심했습니다. 곱창 뒤집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10번도 못 뒤집고 불평했죠. 천천히 익히면 돼요. 에이, 힘들어. 잠깐 쉬어야겠다. 시동생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그녀 혼자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요. 여기 물 좀요. 계산이요. 그녀가 홀을 뛰어다니는데 신우이는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님 받아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신우이가 천천히 일어났죠. 주문을 받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뭐 드릴까요? 잠깐만요. 메뉴판 어디 있죠?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줌마, 빨리 좀 해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달려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가는데 시동생이 곱창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불 조절 안 하셨어요? 아, 깜빡했네. 시동생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죠. 다시 곱창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났죠. 어머,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가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죠. 어머, 다쳤어요? 조심하시지. 신우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일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여전히 일을 못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좀 힘든데 일찍 가도 돼요? 오후 9시였죠. 설거지랑 청소는요? 형수님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해봐야 돼요. 신우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요. 시동생이 거들었습니다. 5년째 배우는 중이에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네. 큰아들네 일 좀 봐줘. 아직 서툴잖아. 제가 5년 동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르쳐준다고 될 사람들이 아니었죠. 일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가게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나중이 언제예요? 왜 이렇게 조급하니? 가족끼리 같이 하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할 수 없었죠. 3주차.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놀기만 했죠. 형수님, 커피 좀 사다 주세요. 형수님, 오늘 우리 대신 마감해 주세요.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죠.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건데. 형수는 직원이나 마찬가지지 뭐. 그녀는 그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가슴속에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야 해.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5년을 버텼습니다.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라니. 그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만둘까봐. 진작 그래야 했어.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이 서지 않았죠. 5년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말에 그녀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늦었어. 아버지가.
중환자실 불이 꺼져 있었죠.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죠. 아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3일장이었죠. 언니, 내가 도와줄게. 동생이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갈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흘간 장례식이라.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흘? 사흘씩이나? 장례식이 그렇잖아요. 가게는 어떡하고?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지. 손님들은 어떡하고? 큰아들 부부가 있잖아요. 걔네가 뭐래? 너 없으면 장사가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녀는 상복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네. 내일은 나와야겠다. 네. 내일은 장례식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가게 일은 해야지. 하루만 다녀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떡해. 그럼 오늘 당장 와. 김장해야 해. 김장이요? 배추 500포기 들어왔어. 오늘 안 담그면 다 상해.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장사가 농담이니? 손님들한테 내줄 김치야. 어머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건 나도 안 됐다고 생각해. 근데 가게 일도 중요하잖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장 다 하고 장례가.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 해야 하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김장하고 오래. 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0포기를 지금 하래. 미쳤네. 장례식 중인데. 남편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생각하면 해야 했죠. 아니면 직원 자격도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안 돼. 여기 있어. 남편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금방 올게.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00포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빨리 해. 혼자서요? 큰애들한테도 연락했어. 곧 올 거야.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됐고 새벽이 왔습니다. 50포기, 100포기, 300포기.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0포기를 넘겼습니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디야? 조문객 오는데.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아빠, 미안해. 딸이 이것밖에 못 돼서. 새벽 6시, 겨우 400포기를 채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100포기 남았어요. 그럼 계속해. 어머니, 지금 아버지 빈소에 가봐야 해요. 끝내고 가.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깟 김장이 뭐가 중요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깟 김장? 네, 그깟 김장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김장이 먼저예요? 이것 봐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못하겠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맞섰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김장하라고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나한테 상식을 따져? 시어머니가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쾅! 배추가 그녀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 밥줄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양념 대야를 집어들었죠. 어머니, 찰싹 빨간 양념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죠. 매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양념 범벅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양념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가게 주신다고. 그건 내가 자격이 있을 때지. 자격이요? 제가 이 가게 살렸는데요. 내가 뭘 살려? 내 가게야, 내 가게. 시어머니가 또 배추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용당한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를 물려준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싼값에 부려먹을 일꾼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뭐, 이제 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끝? 내가 어딜 가서 일하겠다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웃기지 마. 남편 장애인인데 누가 너 뽑아줘?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해? 5년 동안 내 밑에서 일만 배운 주제에 네, 배웠죠. 어떻게 사람을 착취하는지,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을 묶어두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것 봐라,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가 양념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죠. 처음부터 가게 물려줄 생각 없으셨죠? 그건 큰아들 부부한테 주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5년 동안 공짜로 부릴 일꾼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 어딜 가? 김장 안 끝났잖아. 시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나. 끝내고 가. 놔달라고요. 그녀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죠. 이게 감히. 시어머니가 또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 모욕, 착취, 거짓말, 무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들었죠. 뭐 하는 거야? 콰당. 양념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양념통을 엎었죠. 내 양념, 내 양념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판 위에 구워진 곱창이 있었죠. 그녀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나. 곱창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죠. 또 다른 곱창 접시를 집어던졌습니다. 5년 동안 이것들 구우면서 살았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명절도 설날도 추석도 없이. 그녀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접시가 깨졌죠. 양념이 벽에 튀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가게 준다고 거짓말했어요. 입 닥쳐. 아버지 돌아가신 날 김장하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마지막 양념통까지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쳤어? 여보. 그녀가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내 아내 좀 봐. 미쳤어.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어머니. 뭐? 어머니가 미친 거 아닙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뭐라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날 김장시킨 게 정상입니까? 그건 5년 동안 약속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내 아내 착취한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났죠. 저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그럼 왜? 제가 무능해서 아내한테 짐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아, 전 이제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연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가자, 여보.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돌아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당신이 혼자 힘들었잖아. 아니야. 그녀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죠.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연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걸. 그 비밀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죠. 당장 다음 달 집세가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응?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떴죠. 이게 뭐야? 내 유튜브 채널이야.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튜브? 응. 3년 전부터 시작했어.
남편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죠. 이게 당신 거야? 그래.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요리 같은 거 찍었어.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컴퓨터 화면을 스크롤했죠. 영상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 회씩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동안 나만 집에서 놀 수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재활하면서 기록용으로 찍었는데 사람들이 응원해 주더라고. 여보. 그래서 계속했어. 광고 수익도 생겼고 남편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3천만 원? 응. 3년 동안 모았어.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해.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미안해. 미안하긴. 고마워. 그녀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보. 남편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게 하나 내자. 가게. 곱창집. 당신이 5년 동안 배운 거 다 쓰자고.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작은 가게 하나 낼 수 있어. 대출도 조금 받고.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곱창집?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남의 밑에서가 아니라 자기 가게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2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시댁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테이블 8개. 주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여기다. 그녀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우리 곱창. 둘이 함께 짓은 이름이었죠. 시작해볼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시작하자. 개업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테이블 2개만 찼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맛있어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웃었죠. 남편은 유튜브에 가게 오픈 소식을 올렸습니다. 제 아내가 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차린 가게입니다. 영상에는 그녀가 곱창을 굽는 모습이 나왔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가볼게요. 진짜 대박 나세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2주차.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그 집이에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테이블이 금방 찼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할게. 고마워. 둘이 함께였습니다. 한 달 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양념이 진짜 끝내줘요.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고요. 리뷰가 쌓였죠. 예약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석 달 차. 가게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도 안정됐죠. 대출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직원 1명 뽑을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응. 당신 너무 힘들잖아. 고마워.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시동생이었죠.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왜 왔어요?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시동생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가게가 망했어요. 뭐?
큰아들 부부가 운영했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적자만 쌓였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돌아와 달래요. 네. 다시 와서 가게 살려달래요. 이번엔 진짜 물려준다고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돼요. 형수님, 이번엔 진짜라고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시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이제 제 가게 있어요. 제 인생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망하든 말든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시동생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자. 그래. 둘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글지글 곱창 굽는 소리가 들렸죠. 손님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 이제 이곳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곳.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은 엄마 팔자 안 닮았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팔자를 직접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